임시정부의 잔다르크, 임시정부의 버팀목, 그리고 임시정부의 안주인까지. 이 화려한 수식어의 주인공을 아시나요? 수당 정정화. 영웅도 엘리트 신여성도 아닌 평범한 아낙네라 자칭하는 그녀가 27년 임시정부 역사의 산 증인이 된 이유는 바로 그 평범함 속에 있었습니다. 독립이란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조국에 이바지하는 것. 백범의 이 말처럼 정정화는 독립이란 사명을 위해 쓰임받은 국민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한 여인이 쓴 비범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오랜만에 할머니의 유품 정리에 나선 정정화의 손녀 김선현 씨. 내가 저기 33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할머니하고 기억이 다 나죠. 그때까지 계속 같이 살았는데요. 손녀는 평범했던 할머니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일원이 된 계기를 이 유품에서 찾습니다. 이 흉배는 할머니가 술을 놓으셨다고 들었는데 증조부님 그 대례복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동농 김가진. 당대의 명필이자 대한제국을 지킨 마지막 대신인 그는 10살이란 어린 나이에 정정화를 며느리로 맡게 됩니다. 워낙 어렸을 때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증조부님이 시아버지라기보다는 아버지에 가깝죠.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굉장히 예뻐하셨다고 그래요. 증조부님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고요. 1919년 가족을 두고 비밀리에 망명한 시아버지와 남편의 소식은 어린 정정화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김가진은 국운이 기울자 관직을 버리고 조선민족 대동단을 결성해 일제에 저항했고 아들 김희양과 함께 조국을 떠나 상해 임시정부에 합류했던 것이죠. 이제 자연스럽게 그 증조부님이나 할아버지가 하는 일에 같이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든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녀는 시아버지와 남편을 찾아 홀로 의주행 야간 열차에 오릅니다. 무언가 내 길을 찾아야겠다는 거센 의지와 함께 지은 새 이름, 수당 정정화. 그녀의 나이 20살의 일이었습니다. 1920년 수당은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상해 임시정부에 합류했지만 그녀가 목격한 것은 끼니조차 제대로 때우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쓰러져가는 임시정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나선 정정화. 독립자금을 모으기 위해 분투하던 동농을 보며 그 역할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타고난 담력과 연통제의 도움으로 목숨 건 6차례의 밀사 임무를 수행한 정정화의 활약에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억은 무용담이 아닌 뜨거운 울림의 한순간에 꽂혀 있었습니다. 압록강 쪽배에서 만난 비밀 조직원 이세창의 한마디가 바로 그것이었죠.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이들의 이름 모를 희생. 독립이란 지위를 초월한 각자의 역할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수당은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는 폭탄으로, 누군가는 총과 칼로, 누군가는 한 자루의 펜으로 저항할 때 정정화는 임시정부의 뒷바라지를 막기로 결심합니다. 여기 보이지 않는 수당의 헌신을 기억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할머니께서 상해에 가셨을 때 할아버지랑 증조부님은 고구마 삶은 거 이런 거 배달해서 드시고 힘들게 생활을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먼저 가서 밥을 해드려야 되고 그래서 이 버너를 사셨대요. 19년에 사셨으니까 100년이 훨씬 넘은 거죠. 상거지와 다름없었다던 백범의 줄임배를 채울 때 끝없는 피난길 위에서 임시정부 식구들의 끼니를 차릴 때도 이 버너가 쓰였습니다. 또한 서고 이동영과
백범 김구의 아내 최준래 여사의 임종을 곁에서 지키고 우당 이회영의 손자가 태어날 때 산파의 역할을 하는 등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는 임시정부 역사의 모든 순간은 그녀의 손길을 거쳐 지나갔습니다.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하며 대륙을 가로지르는 피난길에 오른 임시정부. 일제에게 점차 패망의 그림자가 드리우자 임시정부는 이제 닿을 듯한 독립이라는 목표에 박차를 가합니다. 김희아는 광복군 총사령부 주계에 임명되고 정정화는 한국혁명 여성동맹, 한국애국부인회 활동 등 부부는 임정의 중견으로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마지막 불꽃을 태웁니다.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수당은 가장 먼저 시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74 노구로 망명해 이역당에서 독립을 외치다 잠든 동농 김가진. 뜨겁게 흐르는 눈물이 그제서야 조국의 의미를 알려주었습니다. 27년을 독립을 위해 바쳤건만 해방된 조국은 그녀가 그리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민족은 분열됐고 남편은 납북되어 헤어지고 맙니다. 자신마저 부역죄로 수감되는 고통 속에서도 수당은 조국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기록이 오늘날 독립운동사를 바로 알기 위한 필독서로 손꼽히는 것은 일제의 압력에 조국을 배신하던 비상식의 시대에도 신념을 지켜낸 수당의 비범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했냐면 백범일지가 민족의 교과서라면은 장강일기는 이건 같이 봐야 될 교과서와 부교재다. 우리 임시정부 사에서 스키프됐던 부분들 역사적 상상력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자료라고 보죠. 망국의 시대에 태어나 임시정부의 세월을 겪고 대한민국의 태동과 격동의 근현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정정화는 91세를 일기로 조국의 품에서 눈을 감습니다. (2006년) 정정화의 아들 김자동은 어머니의 사진을 안고 평양을 방문합니다. 사진이 놓인 곳은 성엄 김희안의 묘소. 일생을 독립에 바쳤던 영원한 동지이자 가족인 이들 부부가 헤어진 지 56년 만에 처음으로 흙이 되어 만난 것이죠. 할머니 그 묘소에 있는 흙을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사진하고 근데 그 흙을 거기다 같이 합해드렸죠. 중국 땅에 묻혀 아직 돌아오지 못한 김가진의 묘까지 뿔뿔이 흩어져 잠든 이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아닐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던 수당의 헌신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독립운동을 펼친 정부로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초석이 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역사를 이어오기 위한 평범한 이들의 비범한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